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지난 방송 때 한 내용 중에서 X 시리즈 헤드의 잉크가 챔버의 잉크가 비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이 빠져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오늘 제가 그 빠진 내용을 한 번 더 촬영을 해서 주제를 살짝 설명을 하고 방송을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무기 복사기 출신이거든요. 제가 원래 주력으로 했던 복사기 모델이 코니카 미놀타. 코니카 미놀타가 생길 때 그때부터 제가 대리점을 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캐논도 하고 그 전에는 뭐 캐논도 하고 뭐 신도리코도 하고 여러 가지 복사기를 하다가 주로 캐논을 많이 했죠. 캐논 고속기. 여러분 캐논 고속기 아세요? 그 모델 뭐 한창 많이 했던 게 6060. 그 다음에 그게 아날로그죠. 흑백만 된 아날로그기고 디지털로 넘으면서 그런 대형 기계들을 주력으로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하다가 일반 보급기는 코니카 미놀타 기계를 많이 하고요. 칼라 기계. 그런 걸 이제 원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무한잉크라는 것에 완전히 올인을 했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 중에 공급기 무한 프린트기를 제조하는 업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게 된다면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공급 장치를 아무리 좋은 걸 아니면은 뭐 저렴한 걸 참고로 이게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싼 건 그냥 싼 거예요. 뭐 그리고 특히 렌탈을 전문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싸고 좋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뭐 가격은 좀 비싸도 좋으니까 AS 한 번이라도 덜 가고 그런 걸 원해요. 그리고 부가적인 이제 서비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후처리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이게 실제 이게 오프라인의 시장이에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무슨 최저가 막 인터넷 검색해서 싼 것만 찾을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만 찾겠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장사를 해보시면은 가격 가지고 그렇게 징징징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잉크 하시는 분들이 참 내 마음이 아픈. 제가 아이블럭을 예전에 처음 만들 때 사실 이런 스토리도 들어있어요. 우리 잉크 하는 사람도 손 잉크와 묻히게 이런 걸 해보자. 막 그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의 마음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이블럭이에요. 잉크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카트리지처럼 이렇게 규격화해서 한번 사업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골 때리는 기계가 한 대 있어요. 파란색에 중간 부분이 헤드가 막힌 것도 아니에요. 출력을 정상으로 되는데 한두 장만 뽑아버리면 그냥 바로 빠져버려. 그래서 석션을 이제 간격으로 당겨보면은 그걸로 잉크가 거의 그러니까 파란색이 현상이 나요. 잉크가 전혀 안 당겨져요. 억지로 당겨져요. 그러니까 당겨놓은 상태로 조금 하루 정도 놔두잖아요. 그러면 또 정상으로 나오다가 또 빠져. 그래서 제가 이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즐이 막힌 게 아닙니다. 노즐이 막히면은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어느 한 라인이 아예 안 나오거나 그냥 색감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막 스크래치가 막 심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한 개 특정 이렇게 줄 같은 게 몇 군데 이렇게 아예 안 나오거나 그래요. 그걸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잉크가 문제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출력이 이상하게 나오고요. 잉크가 문제 있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나오고 노즐이 막힌 경우는 그 막힌 부위만 안 나와요. 근데 얘는 한두 장은 멀쩡하게 나오다가 중간 부위가 싹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잉크가 정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공급기도 이상이 없어. 잉크도 문제가 없어. 왜냐?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기계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무한익 한두 번 한 사람들도 아니고 카트리지도 이상이 없어.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의심이 가는 게 댐퍼예요. 댐퍼. 고속기 헤더 속에 있는 그 댐퍼가 불량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요거 한 대 있는 기계 요거를 헤드를 한번 꺼내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 방송 때 촬영을 해놔놓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내용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저 기계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문제의 기계가 이거예요. 이 기계가 원래는 노란색이 문제가 있었던 건데 수리가 싹 다 됐어요. 노란색을 수리 다 해놔놓고 출력도 깨끗하게 잘 돼. 그래서 수리 다 돼가 출고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노란색만 출력하지 말고 이제 다른 색깔도 이제 색깔별로 이 안에 워낙 약품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색깔별로 출력을 하는데 파란색이 보시면은 여기 좀 색깔 좀 이상하죠? 이 보세요. 요소부터 여기. 자, 보시면은 0, 1, 2, 3, 4, 5, 6, 7, 8, 9. 자, 0, 1이 타고 가서 하나로 만나서 챔버로 이어져 있고요. 2, 3이 두 개 노즐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 개 챔버로 연결이 되어 있고 4, 5가 두 개가 합쳐져서 올라가고 6, 7, 8, 9
이렇게 해서 10개 노즐이 5개의 잉크 지나가는 구간을 늘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노란색 챔버, 파란색 챔버, 이렇게 색깔별로 챔버로 이 노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은 0, 1은 괜찮아요. 2, 3, 2, 3이 나오다가 출력이 되다가 색깔이 이상해질 버리고 4, 5. 그러면은 1, 2, 3, 4, 5 중에 2번, 3번 호스 라인이 잉크가 지나오는 곳이 지금 잉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를 석션을 할 때, 석션을 내가 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났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카트리지 보이시죠? 이게 약품이거든요. 세정액통에 세정액을 넣고 줄을 꺼요. 딱 끄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얘하고 얘를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하고 내가 슬래브로 석션을 당기면은 얘가 결국은 이 10개 노즐을 4세개 10개 노즐을 동시에 석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당겼으면은 일정량을 잡아 당겨 보면은 희한하게 어떠냐면요. 얘도 줄어 있어. 얘도 줄어 가. 얘도 줄어 있는데 파란색은 꼼짝을 안 해. 쉽게 말해서 안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당겨도 당겨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 노즐이 그렇게 완벽하게 막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아예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는 호스를 완전히 찍고 있다든가 이게 아니면은 그래 될 수가 없는데, 아니 카트리지 석션에서 잉크 석션 똑바로 돼. 다 이상이 없이 다 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딱 하나거든요. 그 한 구간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이 액체가 통과 못하도록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댐퍼인 거지, 댐퍼. 내가 이 댐퍼 분량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계를 지금 헤드를 꺼내서 댐퍼를 한번 보려고 해요. 23만 4,700장 사용하는 거네요. 인쇄 품질 보고서를 출력을 하면은, 자, 보시면은 요게 시 안에 요 두 구간 보이시죠? 요 두 구간이 계속 출력을 하면 완전 백지가 돼 버려요. 그리고 석션을 당겨 보시면 잉크가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빠졌던 곳이 또 다시 출력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한 개 구간에서 이걸 잡고 있다는 소리고, 그게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에는 이제 출력이 되면서 빠져나가는 압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잉크가 채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거는 댐퍼 불량으로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댐퍼 불량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헤드를 꺼내서 댐퍼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아차, 우리 석션해야 될 기계 한 대 더 있다 그랬나? 그러지 않았나? 자, 여기가 기계가 한 대가 더 있네. 얘는 여러분 참고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계는 골 때리는 기계고요. 얘는 지금 헤드 뜯어서 바로 수리가 가능한 기계예요. 기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수리되는 거 벌써 한 겹에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골 때리는 거 헤드를, 이건 얘는 단순하게 수리가 아니라 헤드를 분해해서 수리해야 되는 과정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거 요거 먼저 한 대 하고 요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되지. 요 기계가요, 요 기계는 파란색이 그냥 색이 다 빠지는 정상의 기계거든요. 얘는 그냥 석션만 해주면은 돌아올 것 같아요. 파란색이 아예 막 이렇게 안 나와요. 자, 키 켜지면은 헤드가 위로 올라가고 슬래브가 일로 들어가기 전에 헤드가 위로 딱 올라갈 때 그때 강제로 종료를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뜯기 바로 직전에 출력을 날려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무조건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전원을 내리고 뭐 수리를 하고 이런 거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장이 딱 나오죠. 자, 이래 되면 급지도 이상이 없고 모든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지. 파란색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슬래브는 나와 있고 기계 위로 딱 올라올 거 아닙니까? 출력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무 일도 뜬 게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에러가 만약에 뜬 게 있으면은 그 에러를 무조건 해결을 하고 기계를 헤드를 뜨더라는 말입니다. 헤드가 딱 올라오고 슬레드가 들어가기 전에 코드를 뽑습니다. 아이고 진짜. 원래는 여기다 봉을 잡고 돌리셔야 되는데 그냥 천천히 당기시면 돼요. 너무 시게 당기면 깨집니다. 이렇게 빼세요. 슬래브 개조해 놓은 거를 좀 갖고 올게요. 수리가 진행되기 직전에 무조건 출력을 뽑으라는 얘기는 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조립 뜯기 전에 이 헤드가 이 기계를 아예 손을 안 대고 뜯기 전에 잘 나왔던 것도 이걸 뜯고 슬래브를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고장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문제 난 건지도 모르고 헤드에서 나는 에러인 줄 알고 그 헤드를 붙들고 막 날박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직전에 이상 없는 걸 확인을 하고 헤드를 만지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CS2로 적혀 있죠. CS2. 자, 약품 이름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주로 CS2로 수리를 다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뜯지도 않아요. 원래는 CS2로 그냥 여기다 물려갖고 출력 날리고 밀어놓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약품으로 그냥 수리해도 그냥 돼요. 이게 나사난 풀고도 수리를 해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약품으로 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 뜯어서 석션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약품으로 그냥 안 뜯고도 수리가 돼요. 얘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뜯은 겁니다. 자, CS에 있는 얘를 좀 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빼느냐, 여기다가 지금 노즐을 일단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담궈서 노즐 상태를 한번 보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갖고 노즐이 여기 잠기게 합니다. 제가 이제 약품 위에 노즐이 이제 안착이 됐죠. 그 상태로 잠깐만 좀 둘게요. 잠깐만 이렇게 뒀다가 한 10분, 20분 좀 뒀다가 나오면은 출력을 한번 날려볼 거예요. 이 인쇄 품질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는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나는가를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해서 한 10분, 한 20분 정도 뒀다가 출력을 다시 날려볼게요. 날려서 기존하고 인쇄 품질을 비교 한번 해보고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먼저 좀 볼게요, 제가. 보시면은 표시해놨죠. 요즘도 있습니다. 제가 섹션을 당기면은 얼마큼 빨려 들어가는가, 색깔별로 얼마나 빨려 들어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완전히 안 나옵니다. 100집 가깝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당깁니다. 쭉쭉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막 섹션이 되고 있거든요. 자,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 볼게요. 검은색 줄고 노란색도 줄고 파란색이 줄어야 되는데. 파란색 빨려 들어가네. 이건 쉽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빨려 들어가네. 이게 쉽게 수리 되겠는데? 근데 왜 이 헤드가 이따구로 됐지? 이게 의외로 쉽게 수리가 되겠는데? 야, 이 헤드는 쉽게 수리 되겠다. 이 쉽게 수리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4개 색깔이 비슷하게 딸려 들어가네. 자, 내가 어떻게 하는가 방식은 잘 보고 계셨다가 이렇게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 주사기가 50cc짜리 주사기거든요. 4번 한 200cc 정도 내가 당겨낼게요. 근데 확실히 파란색이 조금 천천히 들어가네. 하지만 천천히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 약품이 분해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파란색이 확실히 잘 안 들어가네. 이 약품 밀어 넣어놓고 이게 또 한참 놔둬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경계선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검정, 노랑, 마젠타는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시안은 진짜 잘 안 들어가네. 시안 쪽에 문제가 있기는 단디 있네. 전혀 안 들어가는 거는 진짜 수리할 때 골치 아픈데 조금이라도 저로 들어가잖아. 이 CS2가 노즐에 조금이라도 딸려 들어가면은 시간이 딱 지나면은 싹 녹여가지고 노즐로 나와요. 파란색이 변화가 없어요. 파란색이 꼼짝을 안 하네. 수위가 여기거든요. 마젠타가 이만큼 들어갔죠. 노란색 수위가 여기거든요. 이만큼 들어갔죠. 검은색 수위가 여기거든요. 이만큼 들어갔죠. 시안이 보시면은 꼼짝을 안 해요. 보이시죠? 이게 검정, 노랑, 마젠타가 정상적인 노즐의 헤드의 상태예요. 이렇게 된 게 정상이고요. 시안이 보시면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노즐은 이렇게 100% 이렇게 막히는 게 불가능해요. 어느 구간이라도 하나라도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석션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뚫려 있는 것으로 당겨져 나가도 결국은 한 개 챔버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이 약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수리가 되는, 그래서 이 석션으로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약이 안 들어가면은 이 석션으로는 수리할 수 없는 헤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노즐이 막힌 건 아니에요. 그러면 헤드가 왜 이 증상이 나는 건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헤드는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도 있게 한번 봅시다.